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피디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클로드 코워크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업데이트 업로드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요게 어제 갑자기 얘가 그 윈도우 버전이 코워크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약간 어제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급하게 제가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1기 우리 그 창업 1인 창업 과정이라고 해서 클로드 코드도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1인 창업을 클로드 코드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좋을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 그 1인 창업을 특히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굳이 뭐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물론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좋지 못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1 인으로 뭔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클로드 코드라는 게 나와줘서 상당히 반가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좋은지 할 때에 말씀드리겠지만 1인 창업하면은 뭐 그냥 '내가 대표가 된다.' 이런 거 말고도 원래 우리가 1 인으로 창업을 하면 여러 그래도 나 혼자서 일을 할 때 내 일을 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원래는 필요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인제 AI가 대신을 해 준다. 우리는 인제 그런 직원들을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에이전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건데요. 이 코워크가 여러 직원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굉장한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다루시게 된다면은 상당히 워크플로우가 줄어들 수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보시겠지만 초기 연구 프리뷰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점점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인제 이게 클로드에서만 인제 이런 코워크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요것을 좀 아쉽잖아요. 클로드 그럼 나는 안 쓰는데 이런 분들 계실 텐데, 클로드 말고 젠스파크 쓰시는 분은 좀 많아지셨을 것 같아 최근에. 젠스파크. 젠스파크는 그래도 그냥 하나로 약간의 하나로 좀 이렇게 보험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나로 약간 대안으로 또는 뭐 다른 메인을 쓰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분들, 그런데 클로드는 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그리고 클로드처럼 이 클로드 코워크처럼 움직이는 미니맥스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미니맥스의 그 클로드 앱처럼 움직이는 걔는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제일 이게 이제 뭐 클로드나 아니면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요게 인제 뭐 그런 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코딩을 통해 가지고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쉽게 뭐 바탕화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그 로컬 폴더에서요. 로컬 파일에서 이렇게 로컬 파일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좀 쉽게 하셨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제 개발자분들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인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용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 뭐 이렇게 폴더를 지정하게끔 이렇게 뭐 돼 있는 게 있죠. 본인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이미 사실 근데 전 다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뭐 다운로드 폴더가 보통은 다 제일 지저분하지 않나요? 그럼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얘가 정리를 해준 상태인데요. 엄청 지저분한 어떤 폴더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이것도 바탕화면도 저는 사실 다 정리가 지금 막 이렇게 다 돼 있는 상태죠. 어떤 폴더든지 간에 그럼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예.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어떤 폴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런 식으로 허용 같은 걸 눌러 주시고, 그러니까 폴더 접근권을 주는 겁니다. 만지게 얘가 직접 인제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파일명을 뭐 열어 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텍스 어 여기서는 저는 "관련 파일 열어 줘."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지만 바탕화면에다 "무슨 폴더를 만들어 줘."라고 해도 되고, 어떤 폴더들은 삭제해 달라고 해도 되고, 그냥 폴더를 좀 정리하고 싶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내용별로 폴더를 만들거나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분류해 가지고 넣어 주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특정 폴더를 아까 같은 경로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거기 있는 거에서 중복되는 파일을 삭제해 달라거나 아니면은 뭐 삭제를 하기 전에 물론 얘가 다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뭐 C 드라이브가 너무 지금 꽉 찬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말해도 얘가 지울 것들 그다음에 뭐 캐시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지워도 되고 그다음에 임시 파일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진단을 직접 해 주거든요. 네 그리고 고런 게 있고 지금 제가 아까 특정 폴더를 지정을 해 갖고 텍스 관련 파일 열어 달라고 그랬는데 요거 한번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떤 드롭 다운이 나왔죠. 그래서 선택하게 해 줬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꽤 많네요." 이러면서 그죠? 수업 자료를 한번 써 보려고 제가 이거 가상으로 만든 건데요. 텍스트 프랙티스 메모라고 해서 지금 txt 파일로 메모장으로 지금 하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었더니 뭐 이런 게 막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메모장 형태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메모장 형태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죠? 요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했다고 칠게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특히 1인 사업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앞으로 하실 거라면은 여러분들 모든 그 나중에 세무 처리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지출 뭐 증빙이 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영수 처리가 되든지 간에 다 이게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렇게 적어 놓지 않고요. 사진으로 찍어만 놓으셔도 돼요.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폴더에다 담아 놓 한 폴더에다가 그냥 넣어 놓기만 해도 됩니다. 쭉 담아 놓고 얘한테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해 달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예 이렇게 해 볼게요. 지금 이 내용들을 엑셀로 정리해 달라고 저는 마치 텍스트 파일에 대충 적어 놓은 것처럼 메모한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이 친구한테 엑셀로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손으로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손 메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손으로 적어 놓은 거, 어디 가서 밥 먹고 영수증 같은 거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다 찍은 다음에 한 번에 특정 폴더로 갖다가 다 옮겨 놓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 지금 엑셀로 정리해 줘." 이러면은 엑셀로 정리를 아마 해줄 거예요. 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완료됐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실 때 이제 요런 식으로 정리가 지금 된 걸로 나오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렸는데 좀 지저분하게 다소 지저분하게 그냥 텍스트 파일로 정리되어 있던 것을 지출 내역을 요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결제 수단별로도 요약을 해 놨고 자기가 분류별로도 요런 식으로 일단 1 차적으로는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는요. 나쁘지 않죠. 예 우리가 뭐 원래 같으면은 이거를 뭐 타이핑을 한다거나 뭐 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야 됐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내 손을 특별히 거치지 않고 정리를 해 주는 요런 기능들이 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충분히 훨씬 더 많은 가공을 또 할 수 있고 여기서 엑셀로 연 열기를 일단 해 볼게요. 그러면은 Allow를 눌러서 우리가 엑셀로 바로 일단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떤 연결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직장인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동안 코파일럿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을 텐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코파일럿이나 뭐 챗GPT를 의 도움을 받으신 분도 계셨을 거지만 이제는 클로드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 클로드가 이제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에서 뭐가 있죠? 우리가 3 가지가 있죠, 많이 쓰시는 거. PPT. PPT도 있고 그다음에 닥스가 있는데요. 닥스는 사실상 아직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PPT가 하고 이 엑셀이 중요하죠.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이 클로드가 지금 들어왔는데 요거를 요렇게 누르시고 지금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연동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연동을 하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가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공을 해 가지고 제가 뭐 만들어서 예시로 보여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계속 만들면 인제 그 나중에 뭐 더 말씀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토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쪼끔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동일한 자료였는데 "부가세 신고역 용 어떤 매입 내역서 부가세 신고용 자료로 만들어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런 식으로 다 분류해 가지고 해 놓은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과세 면세 구분 요약.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세무사에게 "제출할 자료 용도로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해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했던 내용 중에 그러네요. 여기 세무회계 자동 분류 테스트 결과 이렇게 돼 있죠. 좀 더 제가 이거는 스킬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좀 더 한국 세무회계의 어떤 그 2026년 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내용까지 얹어서 실제로 세무사에게 제출할 자료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상호명, 품목, 뭐 결제 수단이나 과세 구분이나 그다음에 적격 증빙이나 경비 구분까지 계정 과목 당연히 나눠 놨고 부가세 요약, 계정 과목별 집계라든가 증빙 현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정 사항의 참고 사항까지 이렇게 다 넣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격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이 옛날 같으면은 뭐 몇 년 전만 해도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또는 엑셀하고 씨름하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그냥 뚝딱뚝딱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됐거든요. 이것을 사용하실 때요. 지금 제가 클로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했지만 이렇게 안 하시고 엑셀에서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새 파일을 한번 열어 보면요. 새로 만들기 열어서 이 상태에서 클로드를 열으신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어떤 파일을 여기서 등록을 지금 요 상태에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등록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여기 지금 사진들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인제 이번에 저희가 그 클로드 코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수업료 금액들이 있는데 고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여기다가 두루룩 다 담았거든요. 담은 다음에 이거 엑셀로 좀 정리해 줘."라고만 얘기했는데 몇 며칠 날 보냈는지 금액은 얼만지 이름은 누구인지 그다음에 뭐 보낸 은행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하나 한눈에 보기 쉽게 쫙 정리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고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냥 뭐 저는 사진 주고 정리만 해 달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임원 보고용 자료로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 전체를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요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 요렇게 마 형태로 좀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 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여러분들 소팅할 수 있게끔 필터까지 다 걸어서 자기가 알아서 해준 거고요. 뭐 제가 해 달라고 따로 얘기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그냥 대충 사실 저는 인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하면서 그다음에 뭐랄까 시각적 자료까지 시각적 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파이 차트라든가 뭐 그런 표현을 쓰셔 가지고 내역에 따라서 요런 것을 보여 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원 요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임원 보고용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임원에게 보고할 용도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부가세 매입 내역 대시보드 해 가지고 뭐 보기 쉽게 여기 숫자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좀 더 보기 쉽게 차트 형태로 이렇게 볼륨 형태를 여기다 표시를 해 줬죠, 나눠서. 한눈에 임원이 보기에도 '아 몇 월 며칠에 지금 어떤 비용에 대해서 뭐가 지출이 많구나.' 또는 뭐 '매입이 많구나. 결제 수단은 어떤 것이 많구나.'가 한눈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여기서 네 요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러 인사이트들이나 관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또 정리를 일부 해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내역의 원본도 또 인제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뒤에 당연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인제 정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클로드에서 인제 자료 띄워 가지고요. 몇 줄 프롬프팅을 우리가 주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또 엑셀을 원래부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어떤 그 함수라든가 뭐 수식이라든가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 달라든가 요런 걸 말로 하시면 되고 실제로 본인이 사용은 못 셔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걸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미처 배우지는 못했다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해 달라고 이제 얘한테 부탁하면 돼요. 내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복잡한 수식이라든가 뭐 여기 있는 함수라든가 이걸 배워야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걸로 만들어 줘." 어디서 본 거예요 내가 예시를. 근데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시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이죠. 위협적이니까 엑셀에서도 당장 도입을 해서 "편하게 써 보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미나이가 되죠. 제미나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여기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업로드를 여러분 동일한 자료를 한번 업로드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썼던 자료 그대로 텍스트 프랙티스를 txt 자료를 그대로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까요? 똑같이 세무사 제출용 자료로 완벽 자료로 완벽 정리해 줘.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러고 사고 모드에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해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가 다르냐면 에이전트하고 다른 점은 이거를 정리해 주면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 뭐 그거야 뭐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저장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보니까 편하도록 반영했으니 이대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지금 이렇게 줬네요. 지금 이렇게 주네요. 네. 그러면은 뭐야 이거를 우리가 시트로 내보내기를 다시 해야 되나요? 내보내기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시트로 내보내 보죠 뭐. 그러면 구글 시트로 내보내는 것 같은데 스프레드로 내보내서 이걸 다시 뭐 PPT에서 작업하실 분들은 PPT로 다시 인제 뭐 변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나온 상황이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PPT로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PPT로 엑셀로 PPT가 아니고 엑셀로 인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엑셀로 다운을 받았고 여기서 지금 세무형 지출 내역 정리 열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지금 정리해 준 게 요게 인제 제미나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아까 전에 우리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가 가지고 바탕화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수업용 자료 여기에서 이 세무회계 자동 분류 테스트 결과 이게 지금 열리는 거죠? 네. 요렇게 정리해 준 거하고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리해 준 거하고 이게 같나요? 다르죠? 네. 이게 지금 클로드에서 정리해 준 상황입니다. 이거는 클로드 사이트 그 웹페이지에서 하셔도 되지만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픈 클로드. 오픈 클로드 하실 때는 여기 추가 기능에서 누르셔서 찾아서 이거 등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 등록하신 분 그러니까 이 멤버이신 분 뭐라 하지? 구독하신 분이죠. 아니 멤버가 아니라 구독하신 분은 여기서 자료를 이렇게 올리라 그랬죠?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TXT 자료를 여기서 올리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세무사에게 제출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 달라 그러면 계정 과목별로 또는 뭐 부가세, 매입 내역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더 자세한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주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제가 또 뭐 하고 있었더라? 그다음에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이 젠스파크입니다. 젠스파크도 에이전틱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뛰어난데 1 차적으로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AI 드라이브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 AI 드라이브가 우리의 그 C 드라이브 같은 역할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우리의 로컬 파일에 직접 그러니까 아까 클로드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탕화면이라든가 우리 C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접근은 MCP가 없어서 접근은 못 해요. 못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료를 갖다가 등록을 뭐 영수증 자료 아까 이미지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그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폴더를 만들어 두신 다음에 여기다가 쭉 집어넣어 두신다면 그런다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여기다 담아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회계 자료를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AI 드라이브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AI 드라이브에 있는 영수 내용을 그것을 세무사 제출용으로 엑셀 작업해 줘." 이런 식으로 시키면 마치 C 드라이브에 접근해 가지고 얘가 자료를 갖고 와서 작업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도가 이 AI 드라이브 이 안에서 작업한 내용도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구글 어떤 그 드라이브처럼 주는 그런 개념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로컬 드라이브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제미나이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텍스트 프랙티스 txt 파일을 올려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무 똑같이 할게요. 아까 뭐라 썼더라? 그냥 아예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했던 것을 그대로 "세무사 제출 자료 완벽하게 정리해 줘." 이거잖아요. 그죠? 요 고대로 이렇게 해 갖고 할게요. 네. 요렇게 한번 동일하게 젠스파크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젠스파크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요것도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클로드는 사용하지 않지만." 하실 수 있는데 "클로드를 여기서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클로드는 채팅만 가능한 거지 나머지 기능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드 자체가 클로드, 제미나이, 챗GPT 이런 아이들이 동일하게 챗봇 기능 우리가 어떤 것을 궁금할 때 뭘 물어본다거나 뭘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대본을 쓰신다거나 이럴 때 인제 쓰는 그걸 말하는 건데요. 이 누구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좀 문학 소녀 같은 기질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을 공감력 있게 말을 잘해요. 사람의 언어 가장 유사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대본을 쓰신다거나 할 때 또는 음악의 어떤 가사를 작성하실 때 이럴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이 클로드고 클로드를 단독으로 구독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젠스파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본 작성이라든가 가사 작성하실 때는 여기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소스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엑셀 구글 시트 제출 포맷으로 변환해 줘. 이거 누르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데 컬럼 고정, 합계 자동, 필터 기능 포함. 아까 전에 다 밑에를 안 봤는데 거기 보면은 드롭 다운에 몇 가지 인제 옵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거나 밑에 기타에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식이라든가 함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다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고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줬고 글쎄 여기서도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나 수식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지는 인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뭔가 완성이 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젠스파크 아까 전에 어떻게 말했냐면은 요거 우리가 텍스트 프랙티스 txt 파일을 올려줬고 메모장 파일을요 올려줬고 이거를 세무사에게 제출할 용도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요청을 여기 세무사 제출용 스프레드로 만들어 달라. 그 세무사 제출용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전에 나시죠? 우리가 그 누구죠? 제미나이가 만들어 줬었던 거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줬었던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줬길래 쪼끔 이제 '손댈 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만들어 준 거는 이렇게 누구죠?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 준 거죠. 네. 요거 지금 다운하지 않았고요. 그냥 요 상에서 웹상에서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좀 보기 쉽게 자기가 색깔도 구분을 이렇게 해 놨고 뭔가 문제 있는 거나 참고해야 될 거는 요렇게 해 놓은 게 있고 요약을 또 이렇게 분리를 해 놨네요. 그래서 지출 내역 요약과 분류별 지출 현황 지금 요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뭐 결제 수단별로 해 놨고 플래그 아까 색깔 있었던 거 좀 주의 사항들 접대 의심되는 거 이런 것도 분류를 해 놨어요. 직원 간식도 좀 자기가 이렇게 공제를 검토해야 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하셔라." 하면서 우리가 그 세무사한테 제출하기 편한 용도로 나름 요 정도로 만들어 준 거다. 뭐 그래도 아까 그 클로드가 만들어 준 거는 '못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거보다는 훨씬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미나이보다는 얘가 낫고 그다음에 얘보다는 일단은 누구죠? 그 '클로드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기다리면서 뭘 해 봤냐면요. 동일한 내용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제미나이한테 줄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요거 지금 새로 그래서 나온 건데, 제미나이한테 아까 처음에 줄 때는 그냥 그 txt 파일을 올려주면서 "세무사 제출용 자료로 완벽 정리해 줘."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기다리면서 요청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젠스파크한테 요청을 했더니 젠스파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자기가 알겠다고 하면서 "엑셀 구글 시트 제출 포맷으로 변환해 줘"를 아까 제가 클릭을 한 거죠. 그 드랍다운 중에 거기에 컬럼 고정, 합계 자동 필터 기능 포함이란 내용이 있길래 이걸 그대로 긁어 가지고 그러면 제미나이가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동일하게 요거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젠스한테 얘기한 거니까, 구글 저기 제미나이에서도 동일하게 이거 보세요. 동일한 내용을 갖다가 붙여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젠스파크는 지금 요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요런 식으로 요약까지 해서 요렇게 만들어 준 거고, 제미나이는 어떻게 해 줬냐면 제미나이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거예요. 네. 제미나이는 한 장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손댈 게 많겠죠. 이거. 뭐 여기 뭐 참고로 어째라 어째라 말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교통카드 충전은 지하철 정기권이고 하는 것들도 그냥 가로로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 놨고, 뭐 결제 수단이 있긴 한데 결제 수단별 분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여기다 필터를 걸어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게 좀 많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프롬프트를 줬을 때도 지금 수행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 클로드가 엑셀이나 PPT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우아우아 했던 거고,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환호를 하는 거죠. 지금 너무 편하게 너무 뛰어나게 우리가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젠스파크도 이게 젠스파크 잘 쓰시는 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구글 그 AI 시트 있잖아요. 이게 인제 그 엑셀 기능이죠. 예. 그래서 엑셀 시트로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 엑셀 띄워 넣고 오른쪽에다가 누구죠? 클로드 띄워 놓고 클로드 빈 페이지에서 클로드에다가 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생성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뭐 만들어 달라 그러면 여기다 쫙 만들어 줘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얘 같은 경우는 생성형으로 우리가 이 에이전틱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클로드가 젠스파크로 바뀌었다라는 정도의 차이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 이제 파일 올려 놓고, 그쵸?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하실 때는 동일한 것도 여기 이렇게 올려 놓은 다음에 이거를 뭐 "임원 보고용 자료로 만들어 줘." 뭐 인사이트 포함해서, 핵심 인사이트 포함해서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뭐 "도출해 줘."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어 뭐랄까 언급해 줘. 뭐 또는 작성해 줘. 작성 추가해 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얘가 이걸 분석해서 적을 거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엑셀이라든가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수식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은 그런 걸 언급을 하시면서 "요런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면은 다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 클로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젠스파크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엑셀 작업을 하시기가 좋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 너무 많은 기능이 있죠. 예,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쓰시는 건데, 이 AI 개발자라고 하는 것도 코딩 기능이에요. 여기서 풀 스택으로 우리가 전체 웹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크레딧 소모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안에서 사용하는 거고, 뭔가 개발을 하거나 하면은 크레딧이 많이 소모가 되는 거 사실이고요. 생성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일반 대화하는 거보다는 당연히 크레딧 소모가 많습니다. 근데 2026년 올해 말까지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써 보시란 말씀드렸고, 여기 AI 오디오가 있는데요. 이게 11 랩스 유명한 거 아시죠? 그 11 랩스가 여기 이제 다 어태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오디오 기능도 사실상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다 좋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를 우리가 로컬 드라이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고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 AI 받은 편지함, 이것도 여기를 연결을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 연결을 해 놓으실 수가 있는데, 이 저도 연결을 해 놨죠. 뭐 다 광고인데 이거는. 연결해 놓으시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메일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다, 땡겨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도구를 갖다 추가를 해 놓은 거죠. 그럼 지메일도 연결을 해 놨고 그러면 이 지메일 받은 게 여기서 AI 받은 편지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깃허브도 연결이 되고 시트, 닥스, 뭐 슬라이드, 구글 관련된 것 전부 다 연결할 수 있고 노션 연결할 수 있고 또 추가하시고 싶으면은 젠스파크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쓰시는 분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다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분들은 '내가 AI를 뭔가 배우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직장인분들은 뭔가 그 뭐 젠스파크 아니 그 제미나이라든가 챗GPT 이런 것도 좋은데 꼭 한 개만 나는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상 젠스파크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러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두 개 하겠다 그러면 젠스파크하고 저는 클로드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개까지 나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젠스파크, 클로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 정도 하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미나이 챗GPT까지 4개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어떤 유튜브를 운영해야 된다거나 생성형으로 이미지도 막 만들고 뭐 이런 크리에이터의 어떤 작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한두 개로는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1인 기업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1인 기업 하시면 직원을 일단 안 쓰실 거잖아요. 직원 안 쓰시고 그다음에 뭐 오피스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절약이 되시고 그런 비용을 이런 데다가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로는 안 되고 한 3 개나 필요하면 4개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 저희 같은 사람들 저도 인제 AI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고 또 이거를 뭐 개발도 막 저도 마찬가지고 해 보고 이러신 분들은요. 사실상 한 달에 뭐 상당히 많은 세 자리 정도의 액수의 돈을 쓰는 경우도 엄청 많죠. 네. 최대한 줄여서 쓰려고는 하지만 뭐 이게 그냥 되는 거는 아니고 특히나 뭐 클로드를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우리가 어떤 것을 풀로 개발을 할 때는요. 크레딧 소모가 또는 토큰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클로드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소모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 계산 안에서 좀 아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직장인들에게는 저는 "이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클로드 코워크 얘기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젠스파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고요. 이 AI 시트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AI 문서도 그래요.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같은 개념에서 이것도 AI 문서예요, 말 그대로. AI 문서라서 여기 예시로 템플릿도 나와 있죠. 템플릿이라는 건 미리 만들어진 서식이잖아요. 여기 봐서 이런 게 마음에 드는데 내가 자기소개서를 뭐 '이거 약간 해외용 아니야?' 외국에다가 레주메를 내야 되는 경우다. 이런 거 눌러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바꿀 때 여기다가 요청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꾸지 마시고요. 여기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쓰시면은 여기서 "프로파일은 이렇게 바꿔 줘. 여기선 뭐는 추가해 줘." 하셔서 해도 되고 여기서 작업을 또 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실제 서식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빈칸에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빈 문서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원 강사분들 아니면은 뭐 강사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어떤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강의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그다음에 1인 기업 운영하실 분들 사무실에서 사무용도로 쓰실 분들 다 저는 클로드하고 그다음에 이 젠스파크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로 넘어왔는데요. 파워포인트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뭐 그래 봐야 한 3주 안 되지 않았을까요? 한 2-3주 상간에 제가 노트북 LM 가지고도 우리가 PPT 만든 얘기를 했었고 또 노트북 LM으로 슬라이드 만든 얘기는 뭐 유튜브에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 슬라이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노트북 LM으로 슬라이드 만드는 것은 특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1인 창업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 슬라이드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 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뭔가 판매를 해야 되고 할 때 가장 좋은 도구가 어떤 이 PPT나 슬라이드 자료나 뭐 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쓸 수 있지만 쪼끔 아쉬운 점은 뭐다? 일단 좀 귀찮아요. 밑에 보면은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달린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은 쪼끔 불가하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PPT로 만들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좀 원하는 디자인, 색감 아니면은 뭐 원하는 내용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쪼끔 만들었던 것을 변형해서 PPT로 바꾸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했었죠. 그리고 젠스파크 쓰시는 분들은 제가 젠스파크에서 슬라이드 만드는 거 말씀드리면서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PPT로 땡겨올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럴 것도 없이 여기서 아예 이 클로드가 좀 들어와 있어요. 코파일럿도 과거에 있었지만 코파일럿 한번 열어보면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발표 자료를 뭔가 만들 때 여기부터 채워야 되는 게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그죠? 내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획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머릿속에 있으시겠지만 정리하는 거에서부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뭐 첫 번째 장부터는 뭘 써 갖고 만들어야 될지부터가 사실은 기획부터가 이게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 코파일럿을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제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라고 했는데 뭐 내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할 수 있고 어떤 설명을 주고 여기다가 이미 작성하신 다음에 이 작성된 내용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달라. 요런 거는 좋았을 수 있어요. 클로드는 이미지를 못 만듭니다. 클로드는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없죠. 하지만 더 강력한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되네요. 지금 자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요. 그냥 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어떤 주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클로드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따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만 예를 들어서 썼다 칠게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냥 클로드 코워크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줘 이렇게 얘기하면 뭐 "I will create a presentation." 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서 여기 쭉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제 이미 만들어 놨죠. 얘가 요렇게 해서 자기가 쭉 만들어 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열릴 텐데요. 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 여기서 만든 거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심지어 어떤 드래프트 자료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클로드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황색이죠, 로고가. 그래서 이 주황색과 여기 있는 이 그 약간 하얀색인지 크림색인지 같은 요 색감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일단 이렇게 드래프트로 기획 자료를 쭉 만들어 놨습니다, 러프하게. 그래서 보면은 윈도우 버전 완전 정복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여러분 바로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일단 만들어 주면 여기서 여러분 회사라든가 여러분의 어떤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끔 그 PPT 자료도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끔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목적에 맞게. 그래서 뭐 글씨체가 쓰시는 글씨체가 따로 있을 거예요. 글씨 크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용도 이쯤에서는 들어갔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서 클로드와의 상의를 통해서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통해서 넣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획은 다 해 준다. 저는 인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 여러분은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자료를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파일에서 집어 넣으셔 가지고 이미지가 있든 아니면 자료가 있든 회의록이 있든 무엇이 있든 보고서가 있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통해서 뭐 회의록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회의록을 얹어 준 다음에 이 회의록에서 좀 그러니까 보고서 지금 PPT로 작성을 해 가지고 어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누구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뭐 대상자를 좀 특정하면 좋겠죠. 또는 뭐 우리가 회의 시간에 공유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발표 대상에 대한 어떤 특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분량은 어느 정도 쓰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용의 수준 전문도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또 인사이트가 어떤 수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셔야겠죠. 전문 PPT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신 다음에 또 부족하면 또 요청해서 수정하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다고 했을 때는 하루로 될까요 이게? 절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기획하는 데 드는 사실상 우리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뭐 이런 부분 말고도요. 사실상 우리가 이 클로드 코워크에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필요하신 분들 이런 것이 그 워크 어떤 플로우가 필요하신 분들하고 우리가 하는 수업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공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워크로드를 좀 많이 줄여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보시면 슬래시 커맨드로 우리가 좀 명령어를 요거는 지금 뭐냐면 제가 커넥터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쭉 연결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뭐 여기 지메일 검색 있잖아요. 뭐 이거는 꼭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챗봇들과도 우리가 해 볼 수 있습니다.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가능할 수 있는데 연결이 되면요. 뭐 지메일 이렇게 연결을 해 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러서 뭐 예를 들면은 업무 이메일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특정한 사람에게서 온 어떤 이메일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묻혀서. 그러면은 오늘 온 이메일을 다 리스트업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게 온 이메일만 열어 달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는 것이 어떤 경우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또 이 클로드의 그 처리 속도가 아직까지는 빨랐다 느렸다 해요. 그래서 고거는 봐 가시면서 하면 좋겠고요. 또는 그냥 단순하게 열어 달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가서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보낸 이메일들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요약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갖다가 인사이트 같이 제시를 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실 때 그때는 좀 괜찮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된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시는 바대로 주문을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 보시면 코워크는 초기 연구 프리뷰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프리뷰 과정이기 때문에 쪼끔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플러그인 추가를 눌러서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된 플러그인들 다시 여기서 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개인으로 맞춤화된 어떤 그 명령을 줄 수 있는 오더 시트를 우리가 미리 작성을 해 놓고 그것을 등록해 놓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리뷰라고 하는 게 있고 퍼포먼스 리포트가 있고 좀 불편한 거는 이게 다 영어로 너무 돼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퍼포먼스 리포트 하면은 아무래도 인제 수행에 관련된 그동안 어떤 식으로 그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기업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build a marketing performance report with a key metrics, trend 그다음에 optimization, recommendations 해서 최적화에 관련된 어떤 그 권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핵심적인 우리가 고려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어떤 수행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리포트, 마케팅 리포트 이런 것들을 구축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뒤에다 치실 수 있어요. 슬래시 한 다음에 커맨드를 지금 켜 놓으신 상태에서 퍼포먼스 리포트라고 하는 요 스킬을 우리가 발동시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원하는 요런 식의 내용을 쳐 놓으시면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회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내용을 분석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스킬을 발동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스킬은 여기 뭐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보진 않겠지만 요청하는 사람이 이 요청하는 결과를 만들 때 여기 나와 있는 전문적인 어떤 그 내용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 분석을 해 주겠다. 인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등록할 수는 없고 지금은 이 클로드에서 등록해 준 11 가지 정도의 스킬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기타 앞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유용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워크 안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스킬들, 우리 오락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스킬 획득 이런 거 있잖아요. 스킬을 획득하면은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뭔가 좀 더 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스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갖다가 해 달라고 말할 때 그것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말 그대로 스킬, 그런 것들도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인제 젠스파크에 대해서는 오늘 쪼끔 다른 내용을 인제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게 오늘 내용을 약간 그 클로드 코워크 관련된 내용들로 그게 뭐냐, 에이전틱한 어떤 기능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고 내용을 붙이기에는 쪼끔 뭔가 벗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관련해 가지고 에이전틱한 어떤 챗봇들, 에이전틱하게 움직이는 챗봇들에 관련돼서 그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 군데가 더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미니맥스라는 건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미니맥스 프로를 저는 원래 사용을 또 하고 있어요. 이 미니맥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는 뭐 중국 회사긴 하지만 너무 훌륭하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이게 2.5 까지, 저는 1.0일 때부터 썼는데 2.5 까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아마 어제인가요? 아주 상당히 최근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로그인했더니 2.5로, 제가 며칠 전에 할 때는 2.5가 아니었는데 2.5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2.5가 돼 있는 상태인데, 자 보시면 뭐 좀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요거는요, 일단 제가 그 미니맥스도 데스크탑 버전, 그 로컬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클로드처럼 이 클로드 코워크 같은 기능이에요, 이게. 클로드 코워크하고 똑같아서 여기 보세요. Good afternoon, cowork with me라고 뜨죠. 미니맥스는 지금 똑같이 로컬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좀 보이시죠? 밑에. 예. 여기 이렇게 앱 형태로 지금 받아진 형태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로드에 없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좀 있는 게 있고요. 사용해 보시면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바이브 코딩 쪽은 좋은데 그냥 일반 개발형 코딩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당연히 클로드를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스터 에그처럼 뭔가 그냥 이 제미나이에서 업데이트된 거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요, 별게 아니라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미리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들어오면 인제 업데이트된 거는 안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은 동영상 만들기 이렇게 누르시면 동영상 만들기에 지금 템플릿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예요. 템플릿 이렇게 있으면 템플릿 이렇게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떤 사진 같은 거 올려서, 이건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이런 식의 동영상인데, 또는 뭐 이게 이런 식의 동영상 얘는 뭐야? 머리 위에다가 지금 뭘 잔뜩 인제 얹어 과일 같은 걸 얹은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만의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설명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얘가 인제 원래 원본 영상 만들어진 것에서 좀 다르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주인공을 사진을 바꾸면은 다른 사람으로 움직이겠죠. 제가 인제 이거는 BO3는 하루에 3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쪼끔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어 어제 뭘 요것도 있고 요거 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인제 어제 했던 건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요 액션 히어로라고 하는 여기요. 액션 히어로라고 하는 요 템플릿에다가 제가 만들었던 이 12월 달에 제가 올렸었던 그 손뜨개 인형이었는데, 요거를 원래는 이 액션 히어로,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요 인형으로 바꿔치기 했더니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아까 그 남자가 나오는 거였는데 뭐 이런 거. 그쵸. 이거를 다운로드하면 뭐 전체로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인제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좀 영상을 편하게, 요 액션 히어로였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이것도 보시면요. 요 아까 너구리 레드카펫이라는 거에다가 요 인형을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주인공이 바꿔치기 돼 가지고 지금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인제 이 지금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이 이미지 가지고 영상 만들고 하는 거는 잘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재미삼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영상 잘 만드는 법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먼저 경험해 보시면서 좀 재밌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점점 뭐가 자꾸 늘어나긴 하네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팔은 뭔가 업데이트되지는 않았다는 거. 아직까지 구글 랩스 안에 있네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원래는 여기 이제 내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진만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문서하고 이렇게 통합이 돼 가지고 과거에 문서하고 이렇게 통합이 돼서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것도 좀 볼 수 있다. 고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 AI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서로 앞다퉈서 그냥 막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클로드 같은 경우도요. 오퍼스 4.6이 나온 날 곧 이어서 뭐 그 챗GPT에서도 코덱스 5.3이 또 나오기도 했고, 뭐 이거가 나오면 또 뒤따라서 다음 주자가 막 쫓아오는 상황이고 해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도 아마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따라오시기에도 숨이 찰 정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되나에 대한 그런 어 진짜 혼란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메인으로 뭐 제미나이라든가 챗GPT라든가 요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정해 드리면,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1인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하나 정도는 꼭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1인 개발을 하기 원하시는 분, 정확하게는 1인 이 클로드라고 하는 게 이 개발 코딩에 상당히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뭐 비용적인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쪼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뭔가 풀 스택으로 개발을 할 때는 비용적인 부담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지만, 여러 업체에다가 맡긴다거나 사람을 우리가 고용해서 한다거나 하는 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배우면서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경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것을 '내가 진짜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우면은 이거를 뭐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것에 호기심이 있으시면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또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젠스파크에서도 AI 드라이브를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미니맥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회사이긴 하고, 물론 성능적으로 봐서 많이 좋아졌지만 뭐 지금 봐서는 클로드를 따라오기는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내가 어차피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는 수준에서, 판매라기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더 쉽게 뭔가 구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를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뭐 댓글이라든가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어떤 코워크 같은 업무 환경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